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슈TV 제인수입니다. 네, EV9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양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실내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실물이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목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EGMP 모듈 400V 시스템의 일렉트리파이드 G80에 있는 EGMP 모듈의 직병렬 구성에 대해서 잘못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잘못 전달을 드렸고 어떻게 정정을 해야 되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GMP 차량의 기본 모듈 구성입니다. 32개의 모듈이 하나의 팩을 구성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별 모듈 구성을 보면요. EV9, 아이오닉5, 아이오닉6, GV60, 일렉트리파이드 GV70에 대해서 표준 EGMP 모듈 구성이 사용되는데요. 이 중에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 하나씩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연식들은. 그래서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32개가 아니고 30개 모듈인 거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GMP 배터리 모듈 양극재는 NCM811을 쓰고 있고요. 캐패시티는 2.42kWh. 셀 구성은 12개의 셀이 하나의 모듈을 이루는데 6SEP가 되고요. 56Ah가 셀 하나의 용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칭 전압이라고 부르는데 중간 정도 전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리가 크게 전압 단위를 세 가지로 부릅니다. 만충, 공칭, 종지 이렇게 부르는데 배터리 시스템 전압을 얘기할 때는 만충 전압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4.2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2개 모듈이 어떻게 77.4가 되느냐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6S, 즉 직렬로 6개가 붙고 병렬로 2개가 붙은 것을 다시 이 모듈들 32개를 다시 직렬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모듈은 25.2V의 전압을 갖고요. 그것을 32개로 쌓으면 806.4V, 즉 800V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하나의 모듈은 2.42kWh이기 때문에 32개가 되면 77.44kWh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구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EV9에. 그리고 EV9이 되면서 차량 사이즈가 커지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77.4를 가지고는 마땅한 상품성을 갖는 주행 가능 거리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미 있는 이 G80의 배터리 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저도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바로 계산이 나왔을 텐데 제가 착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또 잘못 전달을 드렸죠. 무엇을 잘못 전달드렸냐? 자, 4S3P입니다. 근데 제가 3S4P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히 잘못됐죠. 직렬 병렬을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에도 병렬이 먼저 써 있고 그 다음 직렬이 써 있는데 제가 연구할 당시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직렬을 먼저 쓰고 병렬을 쓰는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모듈을 실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전달드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이게 혼재돼가지고 잘못 전달드리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그러면 일렉트리파이드 G80은 어떤 구성이냐? 자, 36개의 모듈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6S가 아니고 4S이기 때문에 16.8, 4.2 곱하기 4는 16.8에 36개 모듈을 갖고 604.8V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공칭전압 레벨로는 대략 400V 레벨, 만충전압에서 604.8이 나오고요. 2.42가 36개니까 87.12kWh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400V 시스템이기 때문에 800V 시스템과 400V 시스템을 각각 가져가게 되거나 혹은 여기서 듀얼로 가져갔을 때, 즉 뭐 부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전력 변환을 거치거나 했을 때는 현재 현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버터의 내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모듈을 변경하던가 아니 그런데 이상한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죠. 그 모든 이상한 착각들이 이 직병렬을 반대로
인지함으로써 나타났던 오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보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마땅히 합리적인 추측을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했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예상되어지는, 마땅히 합리적으로 예상되어지는 EV9 롱레인지는 댓글이나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마 42모듈을 그렇게 하면 말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42모듈을 4S로 구성을 하면 16.8 곱하기 42잖아요. 그러면 705.6이 나옵니다. 705.6이 나오기 때문에 800V 시스템의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그 스위칭 전압을 갖게 되고요. 2.42kWh에 42개의 모듈을 곱했을 때 101.64kWh가 나오게 됩니다. 400V, 800V를 이원화하는 게 아니고 800V를 그대로 쓰면서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를 동시에 낼 수 있는 구성은 스탠다드 77.4와 롱레인지 101.64 정도 되겠어요. 혹은 44모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근데 44모듈 혹은 42모듈일 가능성이 높은데 대략적으로 44모듈이 되더라도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가 더 플러스 되면 106.48이 나오는데 아마 이 정도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99.9라는 소문이 났었단 말이죠. 근데 99.9는 나올 수가 없는 게 42모듈이면은 여기서 보통 5% 정도는 넷 크로스 차이를 두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96이나 97kWh라고 표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99.9는 사실 나올 수가 없는 용량이거든요. EGMP 구성으로는 99.9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99.9는 말이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했던 얘기는 그 얘기고요. 106.48이 됐을 때는 99.9라고 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4모듈일 때는. 하지만 아마 42모듈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버터, 파워 모스펫의 이 링크. 저는 이걸 DC 링크라고 불렀었는데 현대에선 사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르던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의 시스템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라인이고요. 여러분이 아까 생각했던 전압 라인 여기에 걸쳐지는 거예요. 인버터에 사용된 파워 모스펫의 내압이 중요합니다. 이 제품은 현대에서는 인피니온사의 FS05MR12A6MA1B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팩 드라이브 모듈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1200V라고 되어 있죠. 그 스위칭 시에 전압 피크가 생길 수 있고 노이즈 같은 게 뜰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을 충분히 두는 것인데 이게 800V 시스템을 구성하면은 대략적으로 1200V의 내압을 갖는 제품을 쓰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1000V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다음 버전은 1600V의 제품이 또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직병렬을 착각하고 있었을 때 아니 그러면 이게 1600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인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EV9의 배터리는 스탠다드 77.4에 아마 주행 가능 거리는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300 중후반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가 커진 만큼의 공기 저항 개수가 더 나빠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게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죠. 네, 셰시 무게만큼, 프레임 무게만큼 좀 더 늘어나고요. 하지만 뭐 엄청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때 77.4kWh의 스탠다드 모델이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7천만 원 정도의 스타트가를 갖지 않을까. 뭐 6,900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7,000이라고 쓰는 것과 6,990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좀 감이 다르니까 6,900 정도에서 스타트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01.64 42모듈이 롱레인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무게는 계산을 해봤는데 2.5톤 정도. 네. 공차 중량은 2.5톤이 나올 것이고 공차 중량과 공기저항 개수 그리고 EGMP 특유의 스위칭 제어를 통한
전비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아마도 400km 중후반, 네, 뭐 480 정도? 그 정도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소리는 뭐냐면 잘 가면 500을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잘 가면 500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은 아마도 8,000 정도, 뭐 7,000 몇백에서 스타트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7,000 뭐 800 이 정도에서 스타트가가 형성돼서 풀옵션을 8,300이나 8,400을 넘지 않는 영역으로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광물 가격들이 조금 내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배터리 용량이 100까지 안 갈 거라고 처음에 예상했던 것들은 그때 광물 가격을 계산했을 때 100kWh를 넘어가면 제네시스의 가격대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제네시스 가격의 스타트가와 맞춰서 풀옵션가를 겹쳐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모터스 그룹이 주로 이런 식으로 가격 책정을 하는데, 아마도 EV9의 롱레인지 풀옵션 가격은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의 스타트 가격에 물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정도가 보통 8,300, 8,4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풀옵션 가격은 대략적으로 8,300, 400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